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발생 나흘째로 접어든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 사고 원인과 실종자 수색 소식 등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엄 기자,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먼저 충남교육청 교사 9명이 오르려던 이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일 오전 해발 2,360m인 시누마에서 출발해 데우랄리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17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즉 ABC 캠프까지 올라갔다가 하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지난 16일 데우랄리 지역까지는 계획대로 올라갔는데요. 기상 악화 때문에 이곳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다음날 17일 오전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에 눈사태가 벌어져 4명이 실종되고 잇따르던 5명은 몸을 다행히 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현재 해발 2,900m인 히말리아 로찌와 3,200m인 데우랄리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 악화로 벌어진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라는 건데 이 엄청난 눈폭탄 예상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참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0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로 비교적 안전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열흘 전부터 건기치고는 꽤 많은 눈이 내렸고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에 이 지역에서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팔 현지에 있는 엄홍길 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원래 지금 이 겨울철이 원래 건기인데 비가 이틀씩이나 이렇게 폭우가 낮은 지대에 이렇게 비가 이틀씩이나 오는 것도 그렇게 드문입니다. 낮은 고도에서 떨어지던 빗방울이 고도 3,000m 이상인 곳, 그러니까 데우랄리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며 눈이 이렇게 쌓였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눈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가 그 지역에서 최근 잦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년 전부터 기상이변으로 겨울에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기죠. 지난 2014년 10월에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의 눈사태로 39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예. 눈사태에 취약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도 갖췄다고 합니다. 엄홍길 대장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협곡이고요. 그 사면이 굉장히 가파르고 사면들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쪽은 눈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도 분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산사태 위험 지역인데도 겨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실 사고가 발생한 데우랄리 지역은 봄, 가을에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낮은 고도에는 이제 봄과 가을이 펼쳐져 있지만 고도 3,000m 이상부터는 언제 가더라도 겨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또 공기가 깨끗하고 설경이 더욱 멋진 겨울철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초등학생도 걸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땐 당연히 입산 제한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보에 없던 폭설, 그로 인한 고립 등은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구조 작업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지에 강풍이 불고 폭설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사실 눈사태로 인한 실종 상황이다 보니 실종자들의 적지 않은 부상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체온증까지 겪게 된다면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실종된 4명의 교사가 전문 산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걱정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도 실종 47일 만에 이 히말라야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7년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죠. 가네시마을 산을 오르던 대만인 대학생 2명이 갑작스러운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어 등반 도중에 실종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무려 실종 47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47일 만에요? 네. 네. 일본에서도 2017년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나면서 9명이 매몰됐는데 고등학생 1명이 눈더미 속에서 숨쉴 공간을 만들었다가 구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두 사례들도 사실 전문 산악인은 아니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이킹 계획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할 때 좀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지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전문가들은 절대 무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예. 멀리까지 가서 잡은 귀한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과감하게 산행을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해발 3,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고산병이 시작되는 등 기본적으로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보에 없던 폭설과 고립 상황을 노련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네, 뭐 현장에서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만 하루빨리 실종자들의 반가운 구조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혜림 기자였습니다.